정동 답사를 경교장 방문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해방 후 중국 상하이에서 귀국하면서 바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김구의 개인 사저로,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어떤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이 경교장은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건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전두이의 총에 맞아 숨진 그 모습까지 이 경교장 안에 고스란히 복원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경교장을 방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수립 과정들을 한번 몸소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역에서 정동 입구를 걷다 보면 한성교회가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데요. 한성교회는 바로 최초의 화교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 한성교회 입구가 보이는데요. 중국 산동성 출신의 한의사 첩다우신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첩다우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에 화가 나서 산채로 매장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아버지를 피해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 한국에 피신하여 선교를 하던 첩다우신은 선교 활동을 하는 대밍 여성리사를 만나서 1912년 종로의 YMC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첫 화교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화여고는 메리 스크랜튼 부인이 이제 세운 곳인데요. 1886년 5월 31일 한 명의 여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이화학당은 사실 이제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그 교육기관이고요. 당시에 이제 여성 교육을 기피하던 어떤 사회 통념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명실공히 이제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여성 군대 교육의 발원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 이제 심슨 기념관이고요. 이 심슨 기념관 사실 맞은편에는 이화 백주년 기념관이 현재 자리 잡고 있지만 이 터는 손탁 호텔이 있던 터였습니다. 독립협회가 사실 이 손탁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였죠. 지금 보이는 건물은 이화 박물관 심슨 기념관이고요. 이 안에는 이제 이화학당의 역사, 그 다음에 이화학당 출신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이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화여고 맞은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고 맞은편에는 예원중학교가 있는데요. 이곳은 장로교 선교 부지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다음에 헤론 선교사 모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선교사들의 사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교 활동 지역이 사실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알렌 선교사의 사택도 있고요. 정신여고의 묘람인 정동 여학교가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김마리아가 이곳 출신이었고, 옆에 이화학당은 누구나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이제 이화학당 출신이었죠. 두 곳 모두가 사실 3.1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회 문화 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주었죠. 맞은편에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다녔던 언더우드 학당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민족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러한 길이 있던 곳이고, 지금 보이는 건물은 이제 신화일보사 건물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 기업이 있던 자리인데요. 미국의 어떤 싱거 미싱 회사가 있던 건물입니다. 네, 정동교회의 베델 예배당이죠.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예배당인데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정겨운 이런 그 공간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습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흑백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흑백 사진을 보면 옛날 예배당 요 건물 바로 안에서 남녀가 장소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렸던 어떤 흑백 사진 모습,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화재로 지금 관리되기 때문에 보려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쭉 보면 정동 일대에는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벚꽃도 많이 펴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예쁜 어떤 봄의 모습들을 곳곳에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동 제1교회를 끼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감리교 선교부지가 나오게 되죠. 네, 바로 이제 이 베델 예배당 옆쪽에 아펜젤러 사택이 있던 그 지역이고요. 더 올라가면 러시아 대사관을 지나면 이제 배제학당 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배제고등학교 터였는데 배제고등학교가 강동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이 터를 일부를 좀 기부를 하고 러시아 대사관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터전을 마련해 줬고요. 지금은 예전 배제학당의 모습만 남겨두고 모두가 이제 그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건물은 배제학당 역사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블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념 박물관으로 쓰고 있고요. 곳곳에는 배제학당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 동상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개신교 선교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기 개신교 선교는 교회,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진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동 지역을 답사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사이길로 가면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경성재판소로 쓰기 위해서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1928년에 이 건물이 지어졌고요. 이 건물은 이제 해방 이후에는 대법원으로 쓰여져 있다가 이제 이전한 뒤에 이제 전면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철거한 뒤 재건축해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이 끝나는 지점에 서울시청 광장이 눈에 들게 됩니다. 지금도 호텔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팔레 호텔의 위치가 덕수궁 대한문의 바로 앞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는 이 신문은 팔레 호텔을 광고하는 신문 제목이고요. 지금 대한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대한문은 원래 세종로에 나와 있다가 이렇게 세종로가 확장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실 대한제국의 새만기에 그것도 가장 긴박했던 역사의 현장이 되었던 덕수궁의 대한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한문을 이제 들어가면 비로소 덕수궁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덕수궁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피난 갔던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월산 대군 저택과 그 주변 민가를 여러 채 합하여 시어소로 정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행궁으로 삼았던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경운궁이 우리 그 역사 현장에 드러나게 된 것은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 덕수궁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1897년 2월에 덕수궁으로 다시 환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을 선포한 후에 황궁으로서의 규모와 격식을 갖추게 되었죠. 하지만 1904년 덕수궁 대화재와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 이후에 덕수궁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게 됩니다. 이때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이름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수궁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 후문을 나와 쭉 길을 걸어가면 구세군 본영이 나오게 됩니다. 구세군 본영은 1908년 허가도 사관이 들어와서 선교한 일로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아래 구세군 교회는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세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기 전까지 구세군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되기도 했고요. 1947년 새로운 사령관이 들어와서 운영을 재개하면서 2008년에는 구세군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말연시에 자선냄비 잘 아시죠? 네,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구세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세군 본영이 아트센터로 변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 공연 그리고 카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If you can
아트센터 바로 옆에는 구세군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안에 관람이 가능해서 한번 돌아봤는데요. 구세군의 시작서부터 해서 구세군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1층서부터 2층까지 쭉 천천히 돌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